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5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10번 연속으로 이어왔던 금리 인상은 멈추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페드 위원들이 제시한 올 연말 최종 금리 전망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봤더니 몇이 나왔다? 중간값 기준으로 5.6. 그러니까 5.5에서 5.75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요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악재가 확실하게 맞잖아요. 하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걸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채찍도 딱 이렇게 휘둘렸지만 당근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월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지만 7월 달 이 회의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다음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지표 보면서 그에 맞춰서 많으면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물가가 튀는 이러한 모습만 안 보여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능성 부분이니까 그냥 금리 인상 안 하고 계속해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가가 조금 오른다 싶을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래주려는 모습 때문에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흐름 때문에라도 뭐 시장의 폭락,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조정이 끝나게 된다면 횡보가 기본 베이스에다가 이 물가에 맞춰서 단기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CPI, PPI, 뭐 개인 소비 지출 등등등 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매달 매달이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35.5%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64.5%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표 우선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지금 좋은 점은 전일 CPI 둔화에 이어서 이날 발표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느낌이거든요. 이 PPI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5월달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세인 다시 하락해 시장 예상치인 0.1%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이는 저번 달 4월에 0.2% 상승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럼 PPI가 이렇다면 그 다음 달에 CPI 괜찮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또 다음 PPI가 괜찮으면 또 그 다음 달까지 긍정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만 꾸준하게 긍정적이더라도 이 물가 부분의 부담은 상당히 덜어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27달러로 마이너스 1.6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는 다른 뉴스들 현재 뭐 나오고 있는지 요걸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AI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려오면서 이 메타버스의 진심인 기업들의 이 목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섹터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당연히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꾸준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는 지금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꾸준하게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도 의무화 얘기까지 들려오는 걸 봐서는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전기 관련해서도 수소는 물론이거니와 이 LNG 이런 쪽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태양열이나 SMR이나 이런 쪽들 역시 계속해서 돈을 끌고 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력 발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섹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라는 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 초격차 얘기가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든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뭐 민간 협의체를 출범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관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건 정책적인 지원, 요것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는 이쪽 섹터 기대감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령층을 딱 봤더니 수술 증가에 비용이 뭐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우리 한국 쪽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실버 사업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실버 관련으로 되어 있는 테마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 많이 꺾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중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 등 지금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악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철광석, 이 철근을 가장 많이 쓰는 업종 중에 하나는 이 건설 쪽인데 당연히 원가가 비싸지니까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훨씬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흑자가 완벽하게 적자로 돌아서는 걸 넘어서가지고 뭐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4분의 1, 많으면 뭐 7분의 1까지 쪼그라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섹터는 금리가 완벽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 상승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한동안 그냥 이제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훑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거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위에 이 매물대가 있고 저항이 있는데 계속 횡보하면서 이 북은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이 하반기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동유럽 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SMR 같은 경우에도 몇몇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 한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가지고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이 조금 없다 보니까 요 부분이 불안 요소로 일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인이 선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이어가야지 지금 이 순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뉴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급도 있어야지 꾸준한 우상향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뭐 최근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거 이어지는지 보는 거 첫 번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 이외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일단 가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 친환경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가격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다시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스터빈은 에너빌리티의 매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후속 내용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다양한 대기업들이 수소 액화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준공이 눈 앞에 떨어지거나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완공한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수소는 뽑혀져 나올 텐데 이거 어디다가 씁니까? 수소차? 지금 이 수소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멸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판매량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평가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수소 스택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잔고장이랑 수리비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수소차에서의 드라마틱한 기술 발전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 이쪽은 약간 배제를 하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배제하면 수소 어디다 쓰냐? 당연히 발전입니다. 예, 수소 발전 쪽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좀 이제 시장 리더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수소 발전에 들어가는 이 핵심 부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소 터빈도 있겠지만,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들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거거든요. 근데 일단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용화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후보군이라고 하면은 지금 두산이 가스에다가 수소를 혼소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만들려는 게 있는데 요거 연구개발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연료 전지 쪽이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퓨얼셀 있죠? 여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이 가치는 조금 작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테마성으로 연결될 수는 있을 것이다. 요거는 생각해 보기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카 플랜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목을 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소가스 터빈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그럼 두산은 지금 당장은 원전, 미래는 수소 이런 쪽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수급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횡보 나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외국인의 수급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야 이거 굳이 뭐다? 매도할 이유가 현재 전혀 안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빨간불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편안하게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이 두산 쪽 분석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원래라면은요 이런 종목들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이탈하자마자 11선까지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탈했는데 조정이 안 나왔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에 11선까지는 가겠지만 11선까지 떨어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 11선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 이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힘이 좋은 자리가 여기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느냐? 힘 이전보다 훨씬 좋으니까 눌리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왜 못 가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다시피 자 여기 2만원 아랫부분 있죠. 여기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보다가 본전까지 오면 일단 정리하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소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는 뭐다? 여기 위쪽까지 가가지고 조금 더 비싼 돈 주고 이들 물량을 받아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아래쪽에서 던질 사람들 얼른 던져라 라고 하면서 물량 소화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급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여기서 횡보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위에 물량 소화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이 각도가 가파른 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야 이거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목표가를 잡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한다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있었던 자리 가격적으로는 대략 한 2만 1,800원, 700원 요 부근 여기 이탈 다시 여기 돌파 전까지는 차근차근 천천히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 라인까지 확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던지는 거 다 상관없이 올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광기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이상 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딱 그 2만 1,800원이 아니라 조금 널널히 해가지고 한 2,000원까지 돌파하면은 여기부터는 이전에 이렇게 돌파 실패했던 것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원전 관련되어서는 보수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된다.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수소 쪽도 꼭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매도할 이유 자체가 안 보여지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머리 위에 매물이 있는데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마찬가지로 수급이 계속 좋은 상황에서 횡보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차트적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자면 자, 일단 네 번째, 현재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지라인은 이 11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 이거죠. 우리가 떨어져서 11선을 만날 건지, 횡보하면서 11선이 올라와서 만날 건지. 근데 만약에 올라와서 만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정말 힘이 강한 자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호재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11선이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네.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21선까지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 최근에 만들어졌던 지금 저점 부분이 15,000원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감안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최후의 마지노선은 얼마다? 21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꼭 보셔라. 근데 이 모습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대비해서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당연히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21,700원, 800원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좋은데 넉넉하게 잡아서 22,000원 여기까지 돌파가 나오는지 보고 여기를 쉽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전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보기 좋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딱 정해놓고 보는 거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 하다 보면 이게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그냥 딱 두 가지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라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랑 수급 있죠? 계속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탈 없이 돈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뉴스나 이런 것도 안 봐도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좋은 모습이 보이시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